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네리 김입니다. 몇 년 전에 의사인 후배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한 후배님께서 술 한 사발 거하게 드시더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배, 나 앞으로 회사할 건데 아르기닌이 정말 좋은 거 맞아? 후배님 어찌하시어 술만 잡수시고 직접 논문을 쳐다보지 아니하시며 선배 피 같은 노동요만 쪽쪽 빨아서 드시러 하시나이까. 하지만 제가 또 젠틀한 남자라서 아르기닌에 대해 알려주곤 기억이 나네요. 아르기닌이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 아르기닌 섭취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아르기닌을 복용한 집단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르기닌을 더욱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아르기닌 알아보라. 아르기닌의 기본 원리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인데 동맥혈관이 확장돼서 피가 많이 흐르면은 운동능력 향상, 발기력 향상, 그 외 기타 여러가지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과거의 연구에서는 이런 효과가 없거나 너무 적다는 논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효과에 대한 것보다는 부작용을 살펴보고 안전하게 먹는 법을 살펴볼게요.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원리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비아그라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아그라를 먼저 이해하면 아르기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비아그라는 원래 이 심장질환인 협심증 치료제로 만든 약이었어요. 협심증은 우리의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 혈관을 넓히려고 비아그라라는 약을 만들어서 임상실험을 했더니 의사선생 내 과추에 부작용 났어. 이러려고 먹은 게 아닌데. 하지만 너무 고마워. 심장의 관상동맥에는 그저 그랬는데 과추 혈관의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르기닌이 과추에 좋지 않을까 추측하는 것도 비아그라와 비슷한 혈관 확장 원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아그라도 원래는 심장질환인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르기닌도 심장에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는데 가짜 약을 먹은 사람은 문제가 없었으나 아르기닌을 하루에 9g을 먹은 사람 중에서 무려 6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 이유를 완전히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가 아르기닌을 먹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요. 논문에서는 아르기닌을 9g으로 실험을 했지만 더 낮은 용량에서의 안정성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근경색을 앓으셨던 분은 아르기닌 제품 섭취를 피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협심증을 포함한 일부 심장질환에 아르기닌이 좋다는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일부 리스크 요인도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함량 아르기닌을 섭취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현재 질환과 본인의 상태에서도 섭취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에도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이 있었던 분들도 모두 고함량 아르기닌 섭취에 주의해 주셔야 해요. 두 번째는 고함량 아르기닌을 먹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줄줄 새는 경우가 있어요. 헬스 전에 아르기닌을 먹고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하다가 그 똥 싸고 일어나는 스쿼트 자세에서 설사가 탁 터지면은 야 이거는 집 빼야겠다. 이거 어떻게 다녀? 이뿐만 아니라 설사로 인해 탈수가 생기면 운동이나 근육 생성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르기닌을 고용량으로 처음 드시는 분은 1에서 2g 정도를 먼저 드셔보시고 특별한 불편함이 없을 때 용량을 조금씩 올려 드시는 것이 좋아요. 자, 셋째는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으니 공복에 아르기닌을 드시고 속쓰림이 있는 분들도 식후에 드셔주셔야 하고요. 자, 넷째로 섭취 후 발진이나 두드러기 같은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아르기닌 섭취를 중단해 주셔야 해요. 자, 다섯째는 혈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함량의 아르기닌을 드시고 간혹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논문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메타 분석이 2021년에 발표됐는데 아르기닌 섭취 후 수축기 혈압은 4에서 8.7, 이완기 혈압은 1.4에서 3.9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혈압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간혹 민감한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아르기닌을 드시고 어지럼증이 있다면 섭취를 피해 주셔야 하고요. 또 평소에 저혈압이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혈압에 영향을 주는 약을 드실 때는 꼭 병원에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주의할 약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협심증 약을 처방받은 분들은 아르기닌을 피해야 하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해 주셔야 해요. 최근 연구를 보니까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만 먹는 것보다 아르기닌을 3에서 5g을 추가해서 같이 먹으면 발기부전 개선에 더욱 좋은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비아그라도 혈압 저하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르기닌과 함께 드실 때는 혈압 저하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더 잘 확인하고 드셔야 해요. 여섯 번째로 입술에 헤르페스가 올라온 분들은 고함량의 아르기닌을 피하셔야 해요.
이 사진은 아르기닌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키운 것인데요.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 바이러스가 자란 것인데 아르기닌이 풍부한 곳에서만 잘 자라고 없는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했어요. 이런 몇 가지 실험을 근거로 고함량 아르기닌을 먹는 게 어쩌면은 헤르페스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에 나쁘지 않겠냐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7번째, 아르기닌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하고요. 8번째로 아르기닌이 혈액 응고를 늦출 수 있어서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드실 때도 주의가 필요하고, 9째, 천식, 비염,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10번째, 간, 경변,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도 섭취를 피해 주셔야 해요. 오늘은 아르기닌의 부작용과 주의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르기닌을 1에서 9g 사이의 용량으로 많이 드시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이 정도 용량은 안전하고 특별한 이상이 잘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특정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일 때는 간혹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한 번에 고용량으로 먹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용량을 올려가며 드시는 것이 더욱 안전한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나리 김영이었습니다.